13년 불림이었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게 글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 며느리가 13년 동안 55억을 모았다는 사실을요. 집에서 놀고 먹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실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시간당 30만 원을 받는 고액 과외교사였다는 것도요. 순하디순한 며느리가 반포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며 50억을 벌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독서 모임이라고 거짓말하며 다닌 곳이 명리학 클래스였고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혔던 순간은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위자료 15억을 받아내고 뱃속엔 다른 남자 아기를 품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아들이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3입니다. 30년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도매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 2명 쓰고 저는 그냥 옆에서 장부 보고 관리만 합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1,500은 나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18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 떠났을 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때부터 혼자 아들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다행히 민수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 성적표 받아들 때마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을 때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떡 돌리고 다녔습니다. 대기업 들어가고 결혼할 때 강남에 아파트도 사줬어요. 24평짜리 6억 주고 샀지요. 지금은 20억이 넘는다더라고요. 며느리 영희를 처음 만난 건 16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났다며 데리고 왔어요. 이화여대 국문과 나왔대요. 조용하고 예쁘장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어머, 예쁘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영희는 참 착했어요. 명절 때마다 챙기고 내 생신 때도 빠짐없이 선물하고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였지요. 결혼한 지 3년, 5년, 7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험관도 3번이나 했대요. 다 실패했고요. 영희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전화하면 울먹이고 만나면 눈이 빨갛고. 어머니, 저 왜 이럴까요? 엄마도 못 되는 여자가 뭐가 돼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기는 하늘이 주는 거야. 10년이 지나니 나도 영희도 민수도 체념한 것 같았어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영희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독서 모임 가요. 그래, 그래. 책 읽는 건 좋은 거지. 일주일에 2번씩 독서 모임을 갔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쯤 들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기도 없고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겠지. 취미 생활 있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이 뒤집어질 사건이 터졌어요. 2024년 10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시장 일 마치고 점심때쯤 집에 왔어요. 영희가 독서 모임 간다고 했으니 집에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아, 목말라.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영희 가방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방을 두고 갔네. 가까이 가보니 가방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수첩 하나가 보였어요. 예쁜 수첩이었지요.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적었나?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일정. 화요일 10시 우 선생님 클래스. 화요일 1시 최 사모님 반포. 화요일 4시 박군 과외 대치동. 클래스? 과외?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아니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9월 수입 정리. 과외비 2,400만 원, 시급 30만 원, 80시간. 컨설팅 600만 원. 합계 3천만 원. 통장 잔고 55억 2,347만 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5억? 우리 며느리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부동산 투자 내역. 2015년 반포 시형 아파트 구매 15억. 2024년 반포 원베일리 매도 65억. 차익 50억. 아이고머니나. 며느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고. 50억을 벌었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진혁 선생님 사주 상담 내역. 남편 민수과는 자식 충했음. 평생 임신 불가. 다음 남자와 아들 둘 팔자. 이혼은 있음. 재혼은 있음. 뭐? 다음 남자. 이혼? 재혼?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영희였습니다. 가방 가지러 온 거였죠. 영희가 내 손에 든 수첩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냐?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55억이 뭐냐? 과외가 뭐냐? 독서 모임이 아니었냐? 영희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때 영희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전화기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집에서 할게. 중요한 얘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가 나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집에 온대요. 뭔 일이냐?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1시간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영희야. 앉아봐.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나 잘못했어. 무슨 잘못? 회사 후배 지원이랑 사귀었어. 영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지원이가 임신했어. 3개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상대 여자가 임신했다고.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아기가 생겼잖아. 나 책임져야 돼. 책임? 그럼 나는 뭐가 돼? 영희야, 우리 이혼하자. 쿵. 영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3년이 뭔데? 13년이.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영희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며느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수가 고백하고 나서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고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다가가려 했어요. 영희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목소리 처음 듣는다 싶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원이가 임신했는데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당신이 바람핀 건데.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들놈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마케팅팀에 있어. 나이는 29이야. 영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29. 나보다 7살 어리네요. 영희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갈게요. 영희야, 잠깐만.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나와 민수만 남았어요. 이 자식아. 나는 민수 뒤통수를 찰싹 때렸습니다. 아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바람을 피워.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영희랑 13년 살았는데 아기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지겨웠어요. 지겨우면 바람을 피워도 되냐? 아니에요. 근데 지원이가 다가왔어요. 젊고 예쁘고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임신시켰냐?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고였어요. 사고? 사고가 3개월씩이나 가냐?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제 어쩔 거냐? 이혼해야죠. 지원이가 아기 낳는데 제가 책임져야죠. 영희는 위자료 드리고 아파트도 드릴게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벌써 다 계산을 해놨네. 너 지금 정신 차려. 영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어머니, 영의 성격 아시잖아요.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돈 좀 주면 넘어갈 거예요. 나는 아까 본 게 생각났습니다. 영의 수첩. 55억이라는 숫자. 과외비 2,400만 원. 민수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영의 비밀을 지금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어머니, 저 회사 가볼게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하나만 물어봐라. 뭐요? 그 지원이라는 애 진짜 임신한 거 확실하냐? 네, 초음파 사진도 봤어요. 병원은 같이 갔냐? 아니요, 지원이 혼자 갔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가봐라. 민수가 나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들놈이 바람을 피우고 며느리는 55억이 있고 다 미치겠네. 핸드폰을 꺼내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야, 어머니다. 괜찮니? 집에 오면 연락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어요. 여보세요, 영희야? 어머니, 저 집에 왔어요. 목소리가 잠잠했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내일 뵈러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영희야, 들어와. 앉아라. 영희가 소파에 앉았어요. 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 자식 잘못 가르쳐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영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어제 수첩에서 본 그 숫자가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거짓말했어요. 뭘? 저 집에서 논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일했어요. 영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55억 있어요. 나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잔액을 봤습니다. 정말로 55억 2,347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영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결혼하고 학원 그만뒀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계속 연락했어요. 과외해달라고. 과외? 네. 강남 애들 논술 과외요. 처음엔 시간당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다 입소문 나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이고 머니나. 시간당 30만 원이라고. 일주일에 며칠 했는데? 처음엔 주 2일, 나중엔 주 5일요. 하루에 4시간씩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0일. 어림잡아 한 달에 2,400만 원. 그럼 한 달에 2,400씩 벌었단 말이냐? 네. 거기다 컨설팅도 했어요. 엄마표 교육 컨설팅이요. 한 달에 50만 600씩 더 받았어요.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 네, 요즘엔 그 정도 벌어요. 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벌었어? 아니요. 처음 3년은 1,000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 5년은 2천만 원, 최근 5년이 3천만 원이에요. 영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머리가 좋은 애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과외비로만 50억은 안 되는데? 네. 나머지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제가 강남 엄마들이랑 친해졌거든요. 그 중에 반포 사는 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알려줬어요. 반포에 재건축 들어간다고. 반포 원베일리? 네. 2015년에 15억 주고 샀어요. 작년에 65억에 팔았어요. 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50억을 벌었다고? 네. 민수는 몰랐냐? 네. 제 명의로 했어요. 오빠는 모르게. 영희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헤어지긴 민수가 먼저 바람핀 건데 당연히 헤어져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영희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 울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 10억, 아파트 20억짜리 한 채. 합쳐서 30억 받을 거예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 제가 13년 고생한 값이에요. 민수가 그 돈 어디서 구하냐? 모르겠어요. 그건 오빠 문제죠.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오늘 민수 오빠한테 조건 통보할 거예요. 영희야, 잠깐만. 나는 영희를 붙잡았어요. 너 정말 괜찮니?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어머니, 저 사실 오빠 많이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근데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사주에서도 그랬거든요.
오빠랑 저랑 안 맞대요. 사주? 저 요즘 명리학 공부해요. 독서 모임 아니었어요. 명리학 클래스였어요. 아이고, 또 거짓말이었네. 명리학에서 뭐래? 오빠랑은 자식 인연이 없대요. 아기 못 낳는데요. 영희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포기했어요. 오빠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할 거예요. 대신 제 몫은 챙길 거고요. 영희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다가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돈도 있고 일도 있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런 애였구나.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왜? 영희가 30억 달래요. 위자료 10억, 아파트 20억. 그래? 저 그 돈 없어요. 어떡해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가 바람핀 건데. 어머니, 영희가 13년 고생했는데 30억 정도는 받아야지. 어머니도 영희 편이세요? 편은 무슨. 내가 잘못했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근데 이상해요. 뭐가? 영희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여유로워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의 비밀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모르겠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들은 바람을 피웠고 며느리는 55억이 있고 이제 30억을 더 받아내려 하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 기가 막혔거든요.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도 그 남자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도 나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원이 데리고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와? 어머니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원이도 인사드리고 싶대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바람 피운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좋아. 데리고 와봐라. 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 아들이 정신을 놨나. 다음 날 저녁 민수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165cm쯤 됐을까요? 얼굴이 하얗고 화장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요. 어머니, 저 송지원이에요. 인사드려요. 여자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나는 차를 내왔어요. 지원이는 두 손으로 받더라고요. 예의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원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민수 오빠가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어요. 아이고, 당당하네. 그래, 알면서 만났어?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좋아하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거하고 임신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지원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였어요. 진짜요. 사고가 3개월씩이나 가. 내가 쏘아붙였어요. 지원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낳고 싶어요. 이 아기. 그래서 민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며느리 자리 달라는 거냐? 죄송해요. 근데 저 진심이에요. 진심은 무슨? 남의 남편 가로채놓고 진심?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아이고, 이 여자 뻔뻔하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원이 잘못 아니에요. 너는 닥쳐. 네가 제일 잘못했어. 나는 지원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야, 지원이라고 했지? 너 나이가 몇이냐? 29살이요. 29. 한창 때네. 그래, 직업은? 마케팅팀 다니고 있어요. 민수 오빠랑 같은 회사요. 학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요. 아, 영희랑 같은 학교네. 그래, 이화대. 똑똑하겠네. 그럼 너 영희 알지? 누구요? 민수 마누라. 영희도 이화대 국문과야. 아, 몰랐어요. 지원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나이는 너보다 7살 많고. 지금 36이야. 그렇구나. 그 사람하고 민수가 13년을 살았어. 13년. 너 13년 전엔 뭐 했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치? 그때 영희는 민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아기도 못 낳으면서 13년을 참고 살았단 말이야. 지원이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너는 6개월 만에 임신했네. 대단하다. 진짜.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너 아직 내 며느리 아니야. 나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야, 민수야. 너 이 여자 임신한 거 어떻게 확인했냐? 초음파 사진 봤어요. 병원 같이 갔냐? 아니요, 지원이 혼자 갔어요. 왜 혼자 갔어? 지원이가 대답했어요. 오빠 회사 일 바빠서요. 제가 혼자 다녀왔어요. 그래, 나 한번 보자. 초음파 사진. 지금은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핸드폰에 있겠지. 집에 두고 왔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왜 초음파 사진을 안 가져왔을까? 그럼 다음에 보자. 병원 어디 다니냐? 강남 산부인과요. 거기 유명하지. 비싸던데? 돈 많이 들지? 지원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내니까. 너 돈 많냐? 아니요, 많진 않은데 그래도 병원비 정도는. 뭔가 이상했어요. 29살 회사원이 강남 산부인과 다니면서 여유가 있다고. 야, 너 빚 있냐? 예. 지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빚, 카드빚, 대출, 이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피하거든요. 없긴 뭐가 없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진짜 없어요. 지원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찔렸구나. 그래,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말이야, 지원아. 왜요? 너 민수한테 돈 받으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지? 예. 지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진짜 임신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병원 가자. 내가 확인하고 싶어. 왜요?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 안 했으면 병원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 지원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지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임신했어요. 너는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초음파 사진 봤잖아요. 초음파 사진은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나는 지원이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강남 산부인과 앞에서 만나자. 내가 같이 들어갈게. 왜 못 가냐? 스케줄 확인해 봐야 해요. 확인하고 연락해. 민수 핸드폰으로.
지원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와 지원이가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났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수상해. 임신이 진짜일까? 다음 날 아침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영희야, 나 어제 지원이라는 애 봤다. 아, 그 여자요? 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떻던데요? 글쎄, 뭔가 수상해. 임신한 게 확실한지 모르겠어. 진짜요? 병원도 혼자 갔대. 초음파 사진도 안 보여주고. 완전 수상한데요? 영희가 말했어요. 완전이라는 말을 쓰네. 요즘 젊은 애들 말투였어요. 나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자고 했어. 가보세요. 아마 안 갈걸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거짓말일 확률 높아요. 영희가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근데 저 요즘 바빠서 연락 잘 못했어요. 바빠? 뭐 하는데? 과외 수업이 많아졌어요. 요즘 강남 엄마들이 난리예요. 수능 끝나고 논술 대비 시즌이거든요. 그래? 힘들겠네. 괜찮아요. 돈 되니까. 영희가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힘들어요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돈 되니까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어디 사냐? 반포에 원룸 하나 얻었어요. 반포? 거기 비싸지 않냐?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요. 5천만 원?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 돈 있잖아요. 아, 55억 있지. 민수는 알아? 모를걸요? 신경도 안 쓰는데 뭘. 너 혼자 외롭지 않냐? 영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외롭진 않아요. 진짜, 진짜요. 요즘 공부도 하고 있어요. 공부? 무슨 공부? 명리학이요. 아, 그 사주 보는 거?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어머니. 사람 운명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 그럼 너 운명은 뭐래? 영희가 웃었어요. 비밀이에요. 야, 이 며느리가.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희 웃음소리가 밝았어요. 이혼 앞두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명리학 선생님이 대박이에요. 왜? 완전 잘 맞춰요. 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맞췄어요. 그래. 제가 민수 오빠랑 헤어질 거라는 것도 맞췄어요. 심지어 언제쯤 헤어질지도요. 언제? 올해 안에요. 2024년 안에. 그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 맞아요. 그래서 저 서두르고 있어요. 뭘? 이혼이요.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고요. 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희야, 너 진짜 민수 포기한 거냐? 포기라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요. 13년이나 살았는데. 13년 잘 살았죠. 좋은 추억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끝인 거예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빠랑 협상 끝나면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강해졌나? 그날 오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원이가 다음 주 병원 못 간대요. 왜? 회사 일이 바빠서요. 회사 일보다 아기가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야, 민수야. 너 속는 거야. 예. 그 여자 임신 안 했을 확률이 높아.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초음파 사진도 안 보여주고
병원도 같이 안 가고. 이상하잖아. 진짜 임신했어요. 그럼 병원 같이 가라고 해.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어머니, 시끄러. 너 두고 보자. 저 여자 문제 있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원이는 수상하고, 영희는 너무 담담하고, 민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희가 다니는 명리학 클래스. 그게 뭐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확신을 갖는 걸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 명리학이라는 게 뭔지. 영의 수첩에 적혀 있던 주소를 기억해뒀어요. 강남역 4번 출구 5층 천지명리학 연구소.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나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천지명리학 연구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맞이했습니다. 저 오늘 수업 청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처음 오시는 분은 체험 수업 들으실 수 있어요. 5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들을게요.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의자가 3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였고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요. 십시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어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진혁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근데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이혼과 재혼의 사주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희였습니다. 며느리가 저기 있었어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를 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나는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우진혁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사주에 자식충이 있으면 평생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적었어요. 특히 여자 사주에 상관이 강하면 남편과 인연이 약합니다. 이혼수가 있다는 뜻이죠. 선생님, 그럼 재혼은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재혼수는 사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혼하고 언제 재혼하는지까지요. 와, 신기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우진혁이 칠판에 한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자 사주에 편관이 2개 있으면 2번 결혼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2번째 남편과 재혼하는 거죠. 영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2번째 남편이 더 나은 건가요? 우진혁이 영희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희 씨. 대부분 2번째 남편이 첫 번째보다 훨씬 좋습니다. 궁합도 잘 맞고요. 그렇구나.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진혁도 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영희만 남았어요. 우진혁이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 씨, 오늘 개인 상담 시간 있죠? 선생님, 있어요. 그럼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둘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수업 끝났어요. 나가셔야 해요.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몰래 상담실 쪽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애 씨, 사주 다시 봤는데요. 우진영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뭐 나왔어요? 남편과 이혼수가 확실합니다. 올해 안에 끝나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재혼하십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년 봄이요? 벌써요? 빠르죠. 하지만 사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우진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 영애 씨가 요즘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영희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선생님. 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영애 씨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운명입니다. 근데 저 유부녀잖아요. 곧 이혼하잖아요. 그래도 영희 씨. 우진영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랑 그 사람이랑 사주 궁합 봤습니다. 진짜요? 천생연분이에요. 자식도 둘 낳습니다. 아들 둘이요. 영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 정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내년에 임신하고 내후년에 첫째 낳습니다. 아이고.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애 씨, 울지 마세요. 좋은 일인데. 선생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영애 씨, 저 믿으세요? 믿어요. 그럼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제가 영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영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화분을 건드렸어요. 쿵. 화분이 넘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우진혁이 문을 확 열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우진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신가 봅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요, 저는.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요. 들어오시죠. 우진혁이 나를 상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영희는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설명할게요. 영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다른 남자. 내년에 재혼. 아들 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우진혁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을 15년 공부했습니다. 명리학? 그게 뭐예요? 사람의 운명을 보는 학문입니다. 운명? 말도 안 돼요. 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주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 사주도 맞춰보세요. 나는 생년월일씨를 불렀어요. 우진혁이 노트에 적더니 계산을 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18년 전에 남편 잃으셨죠? 맞았어요. 아들 하나 있고 지금 그 아들이 이혼 위기고. 또 맞았어요. 어머님은 사업을 하십니다. 수산업이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버시고. 어떻게? 나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머님 사주에 손자 운이 있습니다. 내년에 손자 보십니다. 손자? 아들이요. 며느리가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낳습니다. 다른 여자? 나는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낳아요.
선생님 말대로 내년에 임신해요. 너는. 어머니,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민수 오빠랑 이혼하고 다른 분이랑 재혼할 거예요. 다른 분이 누군데? 영희가 우진혁을 쳐다봤어요. 우진혁도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설마.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진혁이 일어나 90도로 절했어요. 저와 영희 씨가 서로 좋아합니다. 뭐,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만? 마음이면 다야? 어머님, 저희는 운명입니다. 사주가 그렇게 나왔어요. 운명은 무슨? 내 며느리 꼬신 거잖아. 어머니. 영희가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너는. 어머니, 저 13년 동안 참았어요. 아기도 못 낳고 오빠는 바람 피우고 저도 이제 살고 싶어요. 영희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사랑하고 싶고 아기 낳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영희야. 어머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빠랑은 평생 아기 못 낳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아들 둘 낳는데요. 그게 무슨.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영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제가 낳아드릴게요. 아들로요. 어머니 손주, 제가 꼭 낳아드릴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영희 씨는 내년 봄에 임신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 그렇습니다. 영희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바람을 피우고 내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영희가 내 어깨를 안았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명리학 연구소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명리학 선생이라는 우진혁이란 사람을요. 근데 이상한 건 화가 안 났다는 거예요. 영희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바람 핀 건 우리 민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원이랑 헤어졌어요. 뭐? 지원이가 임신 거짓말했대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냐? 병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 그럼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민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바보예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 네가 바보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어떡하죠? 어떡하긴. 영희한테 빌어야지. 영희가 용서해 줄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네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어머니, 저 영희 만나러 갈게요. 가봐라. 근데 민수야. 왜요? 각오 단단히 해라. 영희 마음 이미 떠났을지도 몰라. 예.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가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영희가 다른 남자 좋아한다고? 고민이 됐어요. 말하면 민수가 상처받을 텐데, 안 말하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어요. 어머니. 들어와. 영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실망하셨죠? 실망은 무슨? 네가 뭘 잘못했냐? 다른 남자 좋아했잖아요. 민수가 먼저 바람 폈는데 뭐.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라. 우진혁이란 사람 진심이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에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명리학 공부 시작한 게 6개월 전이에요. 그때 선생님 만났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처음엔 그냥 사주 공부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사주 보더니 말했어요. 남편하고 자식 인연 없다고.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13년 동안 아기 안 생긴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던 거예요. 영희가 흐느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른 남자하고는 아들 둘 낳는다고.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좋아한 거냐? 아니요. 그땐 아니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제 얘기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랑하게 됐구나. 어머니, 저 참으려고 했어요. 진짜요. 영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 유부녀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참았어요. 선생님한테도 제 마음 말 안 했어요. 그럼 우진혁은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이요. 뭐? 선생님이 제 사주 보다가 알았대요. 제가 선생님 좋아한다는 거. 사주로 그것까지 알아? 선생님 말로는 사주에 다 나온대요. 나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진혁이 고백했냐? 고백이라기보다는 확인했어요. 제 마음이 맞는지. 너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선생님이 기다린대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영희가 울었어요. 어머니, 그러다 민수 오빠가 바람 폈잖아요. 지원이 임신했다잖아요. 그래. 그때 생각했어요. 아, 사주대로 되는구나. 우리 이혼하는구나. 영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자고. 우진혁하고. 맞아요.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영희야, 그 사람 믿을 만하냐? 믿어요. 진심으로 너 사랑하냐?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있냐? 영희가 웃었어요. 어머니 질문이 현실적이시네요. 당연하지. 사랑만으로 못 살아. 선생님 부모님이 강남에 빌딩 있대요. 집도 반포 타워 팰리스고요. 오, 부자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검소하게 살아요. 나이는 40이요. 40의 총각. 선생님 사주에 늦은 결혼 운이래요. 40 넘어서 결혼하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영희야. 왜요? 너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거냐? 오늘 말할 거예요. 오늘? 민수 오빠가 지금 저 만나러 온대요. 지원이 임신 거짓말한 거 알고. 알아요. 오빠한테 문자 왔어요. 영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영희야, 미안해. 지원이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임신 안 했대. 나 완전 바보야.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피식 웃었어요. 너 용서해 줄 거냐?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줄 거예요. 왜?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 이미 떠났어요. 우진혁한테? 맞아요. 영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민수 오빠 만나야 해요. 뭐라고 할 건데?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말할 거예요. 민수가 충격받겠다. 어머니, 미안해요. 영희가 90도로 절했어요.
13년 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심이에요. 야야, 울지 마. 나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 나쁜 며느리죠? 나쁘긴. 네가 뭘 잘못했어. 나는 영희를 안았어요. 영희야, 너 행복해라. 아들 낳고 잘 살아. 어머니. 그리고 가끔 나 보러 와. 손주 데리고.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넌 13년 동안 내 며느리였어. 헤어져도 정은 남는 거야. 영희가 내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다. 영희가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영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1시간 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왜? 영희가 저한테 이혼하재요. 그래. 어머니, 영희가 다른 남자 좋아한대요. 알아. 예.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나 오늘 영희 만났다. 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 믿어져요? 우리 영희가 바람을 피워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그건 그렇지만 영희는 네가 바람 피운 다음에 마음이 떠난 거야. 순서를 생각해봐라. 그래도 어머니, 영희가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는 영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민수가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야. 영희 붙잡고 싶어요. 못 붙잡을 걸. 이미 마음 떠났어. 어머니. 민수야, 정신 차려. 이제 현실 받아들여야 해. 저 영희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 사람은 다 살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수 생각, 영희 생각, 우진혁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아들이 이혼하겠구나. 13년 살던 마누라하고.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다 운명인가? 명리학이라는 거 처음엔 안 믿었는데 우진혁이 내 사주 맞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운명이 있는 걸까?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영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야, 어머니다. 민수가 많이 속상해한다. 근데 어머니는 네 편이야. 네 행복이 더 중요해. 힘내라.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최고예요. 사랑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너 행복해라.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아직 몰랐어요. 영희가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우진혁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1달 전에 생긴 아기라는 걸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나는 곧 알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 가게 영자 언니가 와서 수군덕거렸어요. 순자야, 너네 며느리 봤어? 영희? 왜? 어제 강남 산부인과 앞에서 봤는데 배 만지고 있더라. 뭐?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배? 영희가? 그래. 나 생선 배달 갔다가 봤어. 분명 영희였어. 산부인과? 응. 강남역 근처 큰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날 오후 나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영자 언니가 말한 그 산부인과 앞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병원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희가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나는 뒤따라갔어요. 영희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영희야. 어머니.
영희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초음파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 이건. 나는 영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임신 5주. 예정일 내년 6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희야, 너 임신했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언제?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이라고? 그럼 민수가 바람 고백한 직후잖아. 누구 아기냐? 영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진혁 선생님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유부녀였잖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수 오빠가 바람 피우고 지원이 임신했다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사주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진혁이랑 잤냐? 어머니. 뭐가 어머니야? 사실대로 말해.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수 오빠가 이혼하자고 한 그날. 아이고 세상에.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너 그날 바로 우진혁한테 갔냐? 저도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가 울먹였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영희가 울었어요. 근데 임신됐어요. 한 방에요. 나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한 방. 야, 너 복권 당첨이냐? 13년 동안 안 되던 게 한 번만에 돼.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민수 오빠랑은 자식충이라고. 다른 사람하고는 된다고. 그게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냐? 몰랐어요. 근데 됐어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아들이래요. 뭐? 초음파에서 봤어요. 아들이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야, 너 지금 좋아서 웃냐? 미안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13년 동안 안 생기던 아기가 생겼어요. 우진혁은 알아? 알아요. 같이 병원 왔었어요. 오늘? 아니요, 일주일 전에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수첩을 펼쳤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임신 확인. 11월 1일 초음파. 아들. 나는 날짜를 계산했어요. 10월 25일이면 민수가 바람 고백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야, 너 정말 한 달 전에 임신한 거 맞냐? 맞아요. 그럼 민수 아기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아니죠. 민수 오빠랑 그달엔 안 했어요. 영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전부터 민수 오빠 안 만졌어요. 얼마나? 3개월? 3개월이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 너 이거 민수한테 말할 거냐? 말해야죠. 민수가 기절하겠다. 그건 오빠 일이고요. 영희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우진혁 선생님 만나야 해요. 야, 잠깐만. 나는 영희를 붙잡았어요. 너 진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당연하죠. 아기 아빠인데. 사랑하냐?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확실하냐? 어머니, 저 13년 동안 민수 오빠 사랑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영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지금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확실해요. 선생님이 제 운명이에요. 나는 영희를 안았어요. 그래, 잘 살아라. 아들 낳고 행복해라. 어머니 사랑해요. 영희가 갔습니다. 나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민수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뭔데요? 영희가 임신했다.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요? 영희가 임신했어요? 그래. 어머니. 그럼 제 아기예요? 민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영희가 제 아기 가졌다고요? 우와, 대박. 야, 앉아. 어머니, 이거 완전 좋은 소식 아니에요? 제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민수가 춤을 추듯 방방 뛰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제가 영희한테 전화할게요. 영희야, 미안해. 우리 아기 키우자. 야, 이 자식아. 나는 민수 뒤통수를 찰싹 때렸어요. 아야, 왜요? 네 아기 아니다. 예. 민수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영의 뱃속에 있는 아기, 네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우진혁이라는 놈 아기야. 민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다. 한 달 전에 생긴 아기래. 한 달 전.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제가 지원이 임신했다고 말한 그때. 그래. 바로 그날 밤. 영희가 그날 밤 다른 남자랑 잤다고요? 그렇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영희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영희 초음파 사진 봤어. 임신 5주야. 5주면. 민수가 달력을 계산했어요. 10월 말. 그때 저희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기가 아니라니까.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어요. 영희가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는 영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건. 민수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야, 민수야.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지원이 임신했다며. 그건 거짓말이었잖아요. 영희는 몰랐지. 네가 진짜 지원이 아기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나는 민수 어깨를 쳤어요. 야, 솔직히 영희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13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임신시켰다잖아. 그럼 어떻겠냐?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는 무슨. 네가 씨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떡하긴. 이혼해야지. 싫어요. 저 영희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그럼 영희 아기까지 네가 키울래? 예. 영희 뱃속에 우진혁 아기 있잖아. 그것까지 네 자식으로 키울 거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못 키우지. 그럼 이혼해야지. 어머니.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 정말 바보예요. 완전 바보. 그래, 네가 바보지. 지원이한테 속았어요. 알아. 영희한테 잘못했어요. 알아. 이제 영희가 다른 남자 아기 낳아요. 알아. 민수가 엉엉 울었어요. 나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이제 놔줘라. 영희 놔주고 너도 새 출발해라. 어머니, 저 영희 사랑해요. 사랑은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영의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그래도는 없어. 남자답게 놔줘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혼 서류 쓸게요. 그래. 그리고 위자료도 제대로 줘라. 얼마요? 영희가 30억 달랬지? 30억은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13년 갑시다. 저 그 돈 없어요. 대출 받아. 집 팔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민수를 일으켰어요. 야, 그리고 민수야. 왜요?
영희 아기 내년에 태어나면 네 동생으로 알아라. 예, 내 손주야. 네 동생이고. 어머니, 그게 무슨. 영희가 13년 동안 내 며느리였어. 그 정 어디 가냐? 아기 나오면 내가 볼 거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완전 영희 편이시네요. 편은 무슨. 네가 잘못해놓고. 하.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라. 니도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은 무슨. 저 평생 혼자 살래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세월 지나면 또 달라져. 나는 민수를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가라. 그리고 내일 영희 만나서 이혼 합의해라. 알겠어요. 민수가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하더라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도 불쌍하고 며느리도 불쌍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영희가 13년 만에 임신했다는 게요. 그것도 한 번만에요. 진짜 사주라는 게 있나 보다. 그날 밤 영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야, 민수한테 말했다. 아기 잘 키워라. 손주 보러 갈게.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들 낳으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래,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 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초, 추운 겨울이 왔어요. 민수와 영희의 이혼 조정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도 따라갔어요. 법원 복도에서 영희를 봤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게 보였어요. 옆에 우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희야,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요? 나야 뭐 늘 똑같지. 우진혁이 90도로 절했어요. 어머님, 우진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래, 본 적 있지. 나는 우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옷차림이 말끔했습니다.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요. 야, 우진혁. 말씀하세요. 우리 영애 잘 부탁한다. 물론입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아기도? 당연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믿는다. 근데 말이야. 왜요? 손주 낳으면 나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해. 당연하죠. 영희가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첫 번째 손님이에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영희와 민수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민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오빠, 안녕.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배 많이 나왔네. 응, 5개월 됐어. 건강해? 응, 괜찮아. 민수가 우진혁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우진혁? 그렇습니다. 영희 잘 부탁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못해준 거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악수했습니다. 나는 뭉클했어요. 민수가 많이 컸구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 민수와 영희가 앉았어요. 자, 양측 합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었어요. 위자료 15억, 아파트 소유권 이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15억? 처음엔 30억 아니었나?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합의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원래 30억 요구했는데 15억으로 내렸어요. 이유가? 남편이 먼저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영희가 배를 만졌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에 합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은 각자 가진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 명의 자산은 남편이 가져갑니다. 부인 명의 자산은 부인이 가져갑니다.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영희 55억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좋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 성립으로 하겠습니다. 도장을 탁 찍었어요. 13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민수와 영희가 복도에 섰습니다. 영희야. 왜? 미안해. 진심으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 좋은 시간도 많았어. 13년 동안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행복해. 너도.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나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어머니. 괜찮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이제 새 출발해라. 어머니는 영희 편이시죠?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편은 무슨? 네 엄마야. 네 편이지. 근데 영희 손주도 보러 가신다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손주는 봐야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야, 너도 나중에 보러 와. 예. 영희 아기. 네 동생이라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됐고 가라. 나 영희랑 얘기 좀 할게. 민수가 갔습니다. 나는 영희와 우진혁에게 갔어요. 너희 언제 결혼식 해? 다음 주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가족들만. 어머니, 오실 거죠? 우진혁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줄에 서줄까? 진짜요? 농담이야. 근데 꼭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영희가 안겼어요. 일주일 후 영희와 우진혁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반포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하객이 50명쯤 됐을까요? 신부 입장 음악이 나왔어요.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배가 볼록했어요. 임산부 신부네. 옆자리 사람이 속삭였어요. 그러게. 5개월 됐나 봐. 신랑이 책임지는 거 보니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혁이 영희 손을 잡았어요. 둘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신부는 재혼이고 임신 중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랑 우진혁, 신부 나영희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혁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신부 나영희, 신랑 우진혁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우진혁이 영희에게 입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영희야, 행복해라. 피로연이 끝나고 나서 영희가 나한테 왔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근데 영희야. 왜요? 너 신혼여행 가냐? 아니요. 배 나왔잖아요. 그럼 뭐해? 바로 이사해요. 어디로? 반포 타워 팰리스요. 거기 엄청 비싸던데? 남편 집이에요. 아, 이제 남편이네. 영희가 웃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집들이 올게요. 그래, 갈게. 뭐 사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주세요. 다음 주 나는 반포 원베일리에 갔습니다. 아이고, 높더라고요. 4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배가 더 나왔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집 안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실이 우리 집 2배는 됐습니다. 와, 여기 되게 넓다. 60평이에요. 60평? 남편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부모님? 네, 나중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제주도 계세요.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끝내줬습니다. 영희야, 여기 집값 얼마냐? 60억이래요. 60억.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박 났네. 어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영희가 차를 내왔어요. 영희야, 민수는 뭐 하냐? 글쎄요. 연락 안 해봤어요. 너 민수한테 미안하지 않냐? 미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저 아들 낳으면 민수 오빠 생각날 것 같아요. 왜? 13년 동안 오빠 아들 낳으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결국 다른 사람 아들을 낳네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행복하냐? 행복해요. 진짜로. 남편 잘해줘? 완전 잘해줘요. 배 아프다면 바로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새벽이라도 사다 주고.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저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 진짜 사랑받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여보, 왔어. 우진혁이었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희 덕분에요. 우진혁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약과 좋아하신다며? 유명한 데서 샀어요. 오, 고맙다. 3명이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어머님, 태명지었어요. 뭐로? 보물이요. 보물? 저희한테 보물이거든요. 우진혁이 영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5월에 태어나요.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볼 거야. 해가 저물어서 나는 일어났어요. 나 갈게. 너희 저녁 먹어야지. 어머니, 같이 먹고 가세요. 됐어. 너희끼리 먹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영희가 안겼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저 이해해 주셔서요. 이해는 무슨. 너 행복하니까 됐지. 어머니 최고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어요. 한강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반포 쪽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손주가 자라고 있구나. 집에 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밥 먹었냐? 아직이요. 뭐해?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혼자? 혼자요. 민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민수야. 왜요? 엄마가 영희네 다녀왔다. 아, 그래요? 집 엄청 좋더라. 60평이야. 좋겠네요. 민수야, 너 괜찮냐? 괜찮아요. 진짜? 진짜요. 어차피 제 잘못이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 저 당분간은 혼자 살래요. 알았다. 근데 민수야. 왜요? 영희 아기 내년 5월에 나온대. 그렇구나. 너도 보러 와. 예. 네 동생이잖아. 어머니. 그리고 네 친구라고 생각해. 동생처럼. 민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밥 먹어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아들은 이혼했는데 나는 손주를 갖게 됐네. 근데 이상하게 속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5월이라. 5개월 남았네. 빨리 보고 싶다.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2025년 5월. 손주 탄생.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영희 목소리였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양수 터졌어요. 지금 병원 가요. 진짜? 지금? 지금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알았어. 간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강남 산부인과로 빨리요. 급하세요? 손주 태어나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택시가 쌩쌩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분만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나영의 산모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예요. 안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대기실에 우진혁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어머님, 진혁아, 영희 어때? 지금 진통 중이에요. 자궁 문이 5cm 열렸대요. 아직 멀었네. 10cm 열려야 나온대요. 우진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떨려요. 아이고, 남자가 뭘 떨려. 네 마누라가 힘든 거지. 영애 많이 아파해요. 당연하지. 애 낳는데 안 아프겠냐? 시간이 지나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8시쯤 됐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우진혁이 뛰어들어갔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나와라. 30분쯤 지났을까요? 으앙.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왔다. 나왔어.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3.5kg 건강합니다. 아들. 정말로 아들. 그럼요. 튼튼한 아들이에요. 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야. 잠시 후 우진혁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 봤어? 봤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저 닮았어요. 우진혁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어머님, 저 아빠 됐어요. 진짜 아빠. 그래, 축하한다. 근데 영희는? 영희 잘했어요. 진짜 대단해요. 저 반했어요. 다시. 나는 웃었어요. 1시간 후 회복실에 갔습니다. 영희가 누워 있었어요. 옆에 투명한 침대가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영희가 힘없이 웃었어요. 고생했다. 많이 아팠지? 아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 나았어. 아들이래? 아들이에요. 어머니, 보세요. 나는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잘생겼네. 눈물이 또 났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내가 안아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인데.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와, 진짜 가벼웠어요. 3.5kg이 이렇게 가볍나. 어머니, 조심히요. 알아. 아기를 안고 있는데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나를 봤습니다. 아이고, 눈 떴다. 할미 보네. 어머니, 우리 아들 어때요? 예뻐. 완전 예뻐.
우진혁 닮았어. 저도 닮았어요. 영희가 툴툴거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수였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너 어떡해? 어머니가 문자 보내셨잖아요. 손주 나온다고. 아, 그랬지. 나는 아침에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손주 곧 나온다. 보러 올래? 민수가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야, 축하해. 고마워, 오빠.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애 보러 왔어? 응. 구경 좀. 민수가 아기를 봤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웃었습니다. 잘생겼네. 우진혁 닮았어. 그치? 나도 닮았어. 영희가 또 툴툴거렸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애 옷이야. 100일 때 입혀. 고마워, 오빠. 그리고 이건 너 먹으라고. 미역. 미역? 산모 미역국 먹어야 한다며. 최고급으로 샀어.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고마워. 영희야. 응. 내가 미안해. 진짜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우리 계속 살았을 텐데. 오빠, 그건 운명이었어. 운명? 우리는 안 맞았어. 사주에서 그랬잖아. 사주는 무슨.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나는 너 사랑했어. 나도 오빠 사랑했어. 13년 동안 진심이었어. 둘이 눈을 마주쳤어요. 오빠, 이제 우리 친구 하자. 친구? 응. 13년 산 사이인데 남보다는 가깝잖아. 그래, 친구 하자. 민수가 웃었어요. 근데 영희야, 이 아기 이름 뭐야? 우준호. 준비할 준, 호수호. 준호. 좋은 이름이네. 민수가 아기 손을 살짝 만졌어요. 준호야, 잘 크렴. 내 엄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야, 이 자식아. 할미 울리게 하지 마. 어머니, 제가 뭐 했어요?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민수가 일어났어요. 나 갈게. 영희, 푹 쉬어. 오빠도 잘 지내. 응. 가끔 연락할게. 응, 해. 민수가 문을 열다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왜? 저도 이 아기 볼 수 있죠? 당연하지. 네 동생이야. 동생이라니. 민수가 웃었어요. 그래, 동생 하나 생겼네. 좋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우진혁이 물었어요. 어머님, 저분이 영희 전 남편이에요? 그래. 좋은 분이시네요. 원래 착한 애야. 그냥 바람만 핀 거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게. 세상 참 아이러니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 사진이 수십 장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많이 사랑해 줄게. 며칠 후 시장에 나갔어요. 영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손주 봤어? 봤지. 완전 잘생겼어. 남자애, 여자애, 남자애. 3.5kg. 와, 크다. 축하해. 옆 가게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순자네 손주 낳대. 몇 번째야? 첫 손주야. 와, 축하한다. 나는 떡을 돌렸어요. 시장 가게마다 다 돌렸습니다. 우리 손주 첫 돌 때 또 올게. 아이고, 좋겠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지. 그러게. 나 이제 할미야. 할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네 집에 갔어요. 준호가 많이 컸더라고요. 어머니. 준호야, 할미 왔다. 준호가 웃었어요. 방긋 웃는데 심장이 녹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제일 좋지?
어머니, 준호가 요즘 밤에 잘 자요. 다행이다. 영희 덜 힘들겠네. 남편이 도와줘요. 밤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됐다. 우진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님. 그래 왔어? 어머님, 오늘 저희 준호가 목 가누기 성공했어요. 진짜. 우리 손주 천재네. 세 명이서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영희가 물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어때요? 글쎄, 요즘 괜찮은가 봐. 어제 전화했는데 여행 간대. 여행? 어디로? 제주도. 혼자. 혼자? 응. 혼자 사진도 찍고 생각도 정리하고 온대. 영희가 웃었어요. 오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엄마도 그 생각해. 어머니, 오빠한테 우리 준호 사진 보내도 돼요? 당연하지. 보내. 그럼 보낼게요. 영희가 핸드폰으로 준호 사진을 찍어서 민수한테 보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와, 많이 컸네. 잘생겼다. 다음에 보러 갈게.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첫돌이 다가왔어요. 11월 영희네 집에서 첫돌 잔치를 했습니다. 하객이 100명쯤 왔어요. 반포 엄마들, 명리학 클래스 사람들, 우진혁 가족들. 그리고 민수도 왔어요. 어머니. 야, 잘 지냈냐? 잘 지냈어요. 제주도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준호 어디 있어요? 저기 한복 입고 있어. 준호가 빨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준호야. 민수가 다가갔어요. 와, 많이 컸네. 벌써 돌이야? 준호가 민수를 보고 웃었어요. 나보고 웃네. 준호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봐. 영희가 옆에서 웃었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영희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빠는? 나도 잘 지냈어. 여자친구는? 민수가 웃었어요. 아직. 천천히 만날게. 응, 좋은 사람 만나.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준호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자, 준호야. 뭐 잡을까? 준호가 손을 뻗었어요. 책을 잡았습니다. 와, 책.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 공부 잘하겠다. 엄마 닮아서 똑똑하겠네. 나는 준호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할미 자랑이야. 준호가 내 얼굴을 만졌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미, 준호 많이 사랑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준호 잘 크네요. 그러게.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야. 어머니. 왜?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가 웃었어요. 영희 행복한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 다행이다. 제가 잘못한 건데 영희가 행복하니까 다행이에요. 민수야, 너도 행복해라. 노력할게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호 보러. 그래, 와라. 네 동생이야. 민수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1년 반 전만 해도 영희는 내 며느리였어요. 민수 마누라였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남자 아내고 다른 남자 아기 엄마고 민수는 혼자 됐고 나는 손주 할머니가 됐고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됐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우진혁이랑 행복하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민수도 이제 회복하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손주 준호 돌잔치 했다. 1년 반 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이혼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데 지금은 다들 행복하다. 영희는 우진혁이랑 잘 살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민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나는 손주 할머니가 됐다. 세상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모두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 영희야, 행복해라. 민수야, 너도 행복해라. 준호야,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 것이다. 그리고 주말에는 준호 보러 갈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나쁘지 않다.